박희주 본부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총장 박희주입니다. 밖에 날씨 참 덥죠? 오늘 일기에 보니까 37도, 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만큼 고위 진로지나 선정에 참석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대입, 진학, 진로 설명회는 들어가서 그러나 고입은 아마 좀 나서실 겁니다. 제가 이제 부총장이 되고 나서 우리 동구의 아이들한테는 대입보다는 고입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강의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계속 사회에 걸쳐가지고 각 분야 이런 걸 유명하시는 분 강사를 좀 모셨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은 아마 아이들 진학하는데 또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방향타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실까 막 기대를 좀 합니다. 저희 동구학과 차이자 선생님께서 교육 특별시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요. 저희 동구가 사실은 교육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기간에 좀 바짝 좀 끌어올리려고 제가 교육 특별시, 교육 일변지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 그동안에 좀 부지런히 좀 달려왔는데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의 교육 일변지, 교육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청에도 노력하지만 앞에서 우리 보인분께서 많이 관심도 갖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뜨거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을 많이 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또 훌륭한 인재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의 2부 주제인 계열 적성 알아야 대입 성공한다 라는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상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태 강사님은 송파 청소학원 국어 대표 강사와 입시전략연구소 실장, 스카이에듀 비교과 강사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중앙에듀 대입 비교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전만큼 학구열이 높은 대구에서 대구 행복미래재단 비교과 컨설턴트와 대전 대신고등학교 대입면접위원으로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상태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같고 어쩔 수 없이 혹시 또 바이러스라도 전파시킬까봐 마스크를 쓰고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요. 계열 적성 알아야 대입 성공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지금 부모님들도 스펙트럼 넓으실 것이고 강의 내용도 그래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곁다리 얘기를 많이 전해드릴게요. 계열은 뒷부분에 준비한 PPT가 굉장히 많거든요. 곁다리 얘기 많이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면 누구나 다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이 지금 100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200개 정도 대학, 그래서 각 대학의 전형이 10개 정도, 그러면 쉽게 한 2,000개 정도의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험한 바다를 건너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3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학교 가보세요. 4당 오락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기 싫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게임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끊을까? 게임이 쉽게 끊어지면 게임 회사 다 망합니다. 그거 못 끊어요. 그건 어떻게 했나 이거 믿고 기다려야죠. 공부 많이 하셔서 정답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정답은 사랑밖에 없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 그냥 너는 이렇게 개념이 없냐 막 그러지 마시고 막 집에 이렇게 저도 아들 정말 어마어마한 아들 셋을 길렀는데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면 처음에 눈 마주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혹시 양방언이라는 분 아시는 몰라요? 제주도 피아니스트죠. 일본으로 다 할아버지들부터 건너가서 이제 주로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근데 양방언 선생님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나는 음악 할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라. 그 아버지도 참, 뭘 하겠다는데 격려해야지. 나가라. 그래서 양방원 선생님 나가가지고 혼자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음악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대요.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대. 먹고는 사냐? 그리고 영영 화해를 하지 못했대요. 그 글을 읽고 참 애들은 안 바뀌어요. 부모님들이 좀 바뀌어야지. 그 아버지도 참 여러분들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얼마나 애쓰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래도 돼요. 맨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계열 적성 이거 알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좀 고민입니다.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들 밥집이에요. 요거 하나만 사진을 찍어 가세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요 설명을 이제 제가 자세히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사진 찍어 가시고 나머지 내용 사진 하나도 안 찍어도 돼요. 제가요, 요 맨 밑에 요게 제 이메일이에요. 요 이메일로 개전동구청 해서 하나 보내세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한 PPT, PDF 만들고 기타 뭐 다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릴게요. 저가 우리 집에 일꾼이 있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디가 이거 기본적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다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어디가라는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에 어디가 치세요. 그러면 대교협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다 나옵니다. 모든 대학 정보, 입결, 전형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들은요 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걸 갖다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팔아요. 지금 파는 거 다 이거 보고 파는 거예요. 정리만 해가지고 파는 거죠. 다 5만 원씩 하는 그게 이거예요. 어디가 들어가서 보시면 서핑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몇 번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가. 그 다음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고요. 대전은 할 수 없이 제가 썼어요. 여기 대전이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텔레비도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요. 입결이 뭐예요? 입시 결과. 입결에서부터 전형 정보, 전형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양평가부. 이거 뭐냐면요. 면접, 논술, 기출문제 앞으로 어떻게 내겠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나왔다, 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그 대학에 고려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딱 클릭하면 PDF 파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편할 텐데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뭐 지난번 전주의 강의 내용 얼마나 많이 저도 봤어요. 뭐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아요 애들도. 근데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대학 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못하는 거죠. 아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들도 아시면 좋죠. 아, 면접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논술 기출문제는 이런 거구나. 여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사랑신문도 그 입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커리앤에서는 뭐 금방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본 자료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들, 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읽으면, 이거 들어가 보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알림이 사이트, 고교 알림이, 대학 알림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 알림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학교 말고 옆에 학교, 뭐 일반고 고등학교가 지금 한 1668개인가 그래요. 특목고, 자사고, 뭐 특수고, 영재고 다 있어. 거기 들어가서 공시 정보를 보면요, 이 학교의 정원은 어떻게 되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이 학교의 교육 수준, 그러니까 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전체표. 그래서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17이구나. 이게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뭘 이런 걸 하는구나. 공시 정보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볼 뿐이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학 알림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서울대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무슨 고, 외고, 영재고, 이게 일반고, 이게 어느 정도 입학 인원이 있는지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우리 대학교 2025년 입학생들 중에 특목고 몇 명, 영재고 몇 명, 외고 몇 명, 전부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는 이쪽 학교를 좋아하는구나. 이 대학은 일반고 학생에게 별로 불리함이 없구나.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컨설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사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요, 브로784 텍스토리.com은 제 블로그예요. 거기 가면 또 무지하게 많이 해놨어요. 미래 사회 직업 순위 이따 말씀드릴 건데, 거기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자세하게. 요번에 PPT에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넣었어요. 거기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건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대학 진학 정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책이 PDF가 딱 떠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책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고2, 3이 아니라 고1 이하만 말씀드린 거예요. 고1 이하. 지금 현재 고2, 3은 2015 교육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은 다 이 개정 교육과정이죠. 여기 들어가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첨부 2 PDF 파일 낱장으로 다운보시면 요 선택 과목, 요게 단순히 선택 과목만 나온 게 아니라 정보 아주 굉장히 자세한 정보 많이 나옵니다. 요거 귀찮으시면 아까 이메일 보낼 때 요것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쓰면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한번 일부러 써놨는데 귀찮으시면 2개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2개 다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다 2028년도 이후의 대입인데 2028년도 아까 참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제가 송파구에 살아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는데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이제 4달 정도 지났는데 무슨 기사냐면 고교 학점제를 전면 폐지하라.
깜짝 놀랐어요.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 특히 일선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들고 애들도 못 들어가고 지금 괴리가 너무 많다. 수능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괴리가 너무 많다. 그거 오늘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런 기사가 뜨는구나.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교학점제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할 때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다 없애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정부 바뀌면서 정치해버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교육제도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이 정권 차원이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대로 가면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여기에서 특징이 뭐 수시 정시를 다 가고 다 좋은데 학폭이 작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학폭의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1호는 서면으로 미안하다. 9호는 퇴학입니다. 1호만 기록이 돼도 대학 못 갑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니까 학교 가서 맞아라. 때리지 말고. 맞아요. 학폭이 걸리면 1호만 해도 못 갑니다. 아, 참. 하여튼 서면으로 미안하다가 1호예요.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안 뽑겠다 이거죠. 안 뽑겠다. 교과 전형도. 정시도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전공 자율선택제. 다른 말로 하면 무전공. 그죠? 자율전공. 지금 고교학점제는 뭐예요? 진로를 빨리 정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잘해보자. 이거는 진로 못 정하는 애들 많지. 이거 늘릴게. 이거 지금 교육부에서는 요걸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도 나오지만 직업을 포함해서 한 70개 대학만 조사한 게 35%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고교학점제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왜 이러는지 이유는 있어요. 자, 이것도 잠깐 보십시다. 수도권 학생들은 대부분 요게 수시고요, 논술이고요, 실기실적, 요게 정시예요. 정부에서는 정시를 40% 정도 해라. 그래서 공정한 입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은 비수도권은 그만큼 80% 이상이 수시입니다. 수시 중에서도 요게 분홍색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지방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훨씬 많이 가는 거죠. 이건 특목고, 자사고, 그 수도권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는 잘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자. 우리가 생기부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걸 참고하셔서.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미리 한번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미리. 지금 현재는 9등급제거든요. 지난 시간에 또 이런 강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바뀐 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2.09라고 써 있는 게 지금 5등급제로 오면 1.3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죠. 근데 지금 이거 왜 뭐라고 그러냐면 2.09 정도는 돼야지만 수도권에 겨우 수도권 좋은 대학 말고 수도권에 겨우 지금 가는 형편이에요. 그것도 종합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2.09가 여러분들 자녀분들 하면 1.3등급인데 1.3등급 하면 10%밖에 안 되죠. 100명이 학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등을 해야 돼요. 어떻게 10등을 하냐.
근데 10등에도 못 가.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등하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 10등 하면 반에서 2, 3등 한다고 쳐봐요. 그럼 수재야. 그래도 못 가. 뭐가 잘못됐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제도로 하면 만약에 2등급으로 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컨설팅 할 때 어디 없네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변별력이 좀 없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이걸로 야 이거 되겠냐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 해서 정시를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내년 입시예요. 지금 고3들이 정시를 가는 애들도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를 봐요. 10% 작은 데는 10% 많은 데는 30%까지. 정시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 좀 이따 말씀드리죠.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점수가 이렇게 된다. 이따가 또 나오니까 자, 뭐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현재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대개 등급의 영향을 받는 게 2과목밖에 안 돼요. 3학년 1학기 때는 그러니까 9등급제지만 등급 상대평가 등급을 고민해야 되는 게 한 2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학습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 보세요. 3학년 1학기까지 요 빨간 거 빼고 요거 다 등급제예요. 참 심각한 일이죠. 요거 다 보내드릴게요. 안 찍어도 돼요.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요 PPT 그대로 보내드리든지 다 할게요. 지금 보세요. 등급 표시가 과목이 비록 5등급제지만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야. 늘리겠다는 거 뭐야 도대체. 제가 생각하면 5등급제니까 학습 부담이 좀 줄은 것 같지만 또 보면 늘은 것 같고.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것 중에 생기부, 생활기록부, 중학교였다 고등학교도 같을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하고 그다음에 세부능력 세특이라는 과목 세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름이 좀 바뀌어요. 지금 현재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뭐 이런데 자율활동 이름이 좀 바뀌죠. 하여튼 그래도 자율활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세특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세특이 27개예요. 27개. 왜? 무슨 말이냐면 국어가 1학기하고 2학기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어 하나에서 500자인데 여기는 1학기가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달라. 학기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써야 되고 이때도 한번 써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8월 31일까지 1학기 세특 완성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래 그러면 올 말까지 해. 이렇게 좀 연장을 했어요. 올해 말에는 또 힘들지 않고 그때는 2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세특 선생님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창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선생님이 쓰고. 근데 안 그런 거니까. 이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1년 관리해 줄게 300만 원. 요 창체, 요 동아리 진로활동 요거 써줄게 얼마.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이나 창체, 세특 이 사교육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학교마다 굉장히 그 역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도 이 학생들 컨설팅 해보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써갖고 와요. 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이제 1차로 써오면 선생님 한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저랑 같이 하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요. 그게. 올해부터는 그런 컨설팅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엊그제 그 기사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 창체 세트 인공지능의 도움을 얼마나 받습니까? 75%가 받는다. 근데 그거 저는 못 믿어요. 99% 아니겠어요? 하여튼 보도에는 75%라고 나와요. 그럼 학생들도 보고서 뭐 저한테 메일로 많이 왔거든요. 수행 제목, 뭐 보고서 탐구 이런 거 어떻게 지금은 안 와요. 왜? 다 얘기하니까 저도 와이프가 뭐 물어보면 하도 귀찮아가지고 챗GPT하고 제미나이 두 개를 핸드폰 깔아줬어요. 이제 이거 보고 하셔. 다 가르쳐줘요. 저는 노트북에 한 7개 깔아놨어요. 왜 하나만 해가지고는 아직은 부정확해요. 어떤 건 제미나이가 잘하는데 어떤 건 챗GPT가 나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퍼블리시티가 괜찮고 어떤 때는 크로드가 나고 다 달라서 한 7개를 한번 똑같이 쳐봐요. 똑같이 쳐보면 아 이렇구나. 학생들이 다 합니다. 이제 학교도 지난번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라 3월 달에 제가 뉴스 봤어요. 경남교육청인가? 거기에서 아예 생기부 작성 프롬프트 아예 그거를 연수를 시키고 나눠준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하나를 찾으니까 A4 한 페이지가 프롬프트예요. 명령어. 너는 고3 담임이야. 뭐 어째 이렇게 써줘. 순화된 표현으로 써. 그래서 명령어가 A4 한 장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복사해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훌륭한 정말 야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나 놀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좀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는데 세특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지금 이걸 보면 아 우리 아이들이 학업의 부담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지금은 학생부 100%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2028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대강 결정된 건 있어요. 서울대에서 대강 결정된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는 내신이죠. 내신, 그 다음에 생기부 보겠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보겠다. 그 다음에 면접도 보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교과 전형 2028년도 서울대가 그렇게 정하면 대부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면 지금은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생기부 챙겨야죠. 수능 최저 다 해야죠. 변별력 없다고요. 면접까지 본다. 그래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나. 더 힘든 시대가 와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교과 전형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와 학생부 교과가 중심이 되는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을 준비하려면 내신에 힘쓰면 되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생기부를 중심으로 보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생기부에서 세 가지 역량을 본단 말이에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런데 학업 역량 뭐겠어요? 내신이죠.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좋은 말이죠. 교수님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몇 분이나 봅니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합니까? 10분? 10분? 아니, 이만큼 쌓여있는데요. 제가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녹화하는데 안 되죠. 잘릴 수 있죠. 잘리면 되죠. 편집. 입학 사정관한테 물어봤어. 정말 너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조교가 되게 수시는 경쟁력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요. 10명 뽑으면 20대 1이면 200명이 오는 거예요. 200명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첫 장에 내신표. 학생도 종합전형이야. 내신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신 1등급 하는 애들이 생기고 개판이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 표가 온대요. 그리고 그래도 좀 읽어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읽기는데 한 10분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학생 종합전형도 실질적으로는 교과가 제일 중요하다.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자료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요새 논술 전형도 많이 늘었어요. 논술 전형은 대개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 과학 논술, 이렇게 해서 이 논술 전형의 특징은 비율이 엄청 셉니다. 300대 1, 200대 1. 근데 허수가 많아요. 또 접수만 해놓고 안 가는 애들이. 그래서 300대 1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애도 옛날에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논술 전형을 본다고 해서 소문은 알고, 그 전형료가 얼마인데 그거 비싼 실험했지. 접수해도 오더니 알려달라고 안 가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허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수능 이후에 대부분 실시하는데 다른 거하고 달리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합격하면 안 빠져라. 아까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점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쓰는 거잖아요. 6개. 그러니까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래서 합격하면 빠지는 게 많은데 논술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충원율이 좀 적은 편이다. 논술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열심히 준비해야죠. 또 아까 그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우리는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할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준비하냐면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준비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세요. 대부분. 그래서 수능 최저 3월달 모의고사에 1등급이라고 그래서 뭐 컨설팅 할 때 제가 뭐 수능 최저를 9월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15만 명이 나오는데요. M수생이 9월 모의고사에 15만 명이 딱 나와요. 걔네들은 정시파예요. 그러면 자기 내신이 어떻게 될지 그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많이 결정을 한다. 다음에 계열이제. 계열 소개를 하기 앞서서 이거 잠깐 띄워봤습니다. 농학계열부터 공학계열까지, 아니 여기 좀 뭐가 빠졌지만 저 밑에 이제 19번이 하나 있어 있다가 나와요. 19번이 뭐냐면 자율전공. 그래서 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까 최 선생님은 좀 굉장히 고급지한 그런 멘트인데 저는 좀 저렴하게 야, 뭘 고려할래? 적성과 흥미.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될까? 내 사회적 변화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잘 고민을 하셔라 하고 요 비슷한 걸 몇 개 해왔어. 자, 한번 고려해보자. 나는 뭘 잘하냐 이런 거를 옆에다 써보라는 거죠. 뭘 잘하고 뭐가 좋고 어떤 분야 관련이 있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계속해서 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좋아서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이쪽 계열 그런 비슷한 거를 계속 한번 해봤어요. 자, 좀 저렴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는 참 손재주가 좋은 애구나.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들어.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한번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게 문제야. 야, 너 손재주도 좋고 글도 잘 쓰는데 친절하고 똑똑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너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있단 말이야. 나는 손재주도 없는데 글도 못 쓰고 무뚝뚝하고 공부도 못해. 나는 도대체 뭐야? 이 학생은 뭘 잘해요? 자기 파악을 잘하잖아. 주제 파악을 얼마나 잘해. 그게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너는 이래. 너는 참 개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하니? 이게 참 문제라니까. 이렇게 다 걸리는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싹싹하고 그렇게 그런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요 정말 많은 무슨 뭐랄까요 청소년 그런 강의자가 아니라 앞에 앉아갖고 듣는 거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어떤 그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화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침인가 했더니 그렇구나. 공감대화. 그래서 또 갔지. 가서 쫙 들었어. 이거 내가 뭐라고 하면 너 그렇구나. 이거 하면서 하래요. 공감대화. 그리고 또 아이고 너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군화대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감대화법. 별걸 다 들어갔네요. 그게 되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실습 시간이었었어요. 실습. 이거 해봐야지. 제가 손들었어요. 이거 제가 아들. 이게 이제 아버지야.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이것도 편집해야 돼요. 제가 방에 있어요. 아버지가 야 상태야 좀 나와봐. 야 지금 보세요. 엊그제 뉴스 못 봤어요? 충으로.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화났구나.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만 공부했던 분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구나 이렇게. 현실은 그렇잖아요. 무슨 스님이 증문즉설 그 스님 나한테 맞을 뻔했어요. 왜? 아이하고 히말라야 여행을 제가 뭐 있었으면 던졌을 거예요. 기차 여행을 가버려요. 기차 여행을 갈 정도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아이 방문을 한 달 동안 뛴 적이 있어.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기차 여행을 해봐라. 히말라야에서.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한 멘토들이다. 크나? 그럼 제가 느낀 결론.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기다려라. 사랑밖에 답이 없다. 믿고 기다리고. 어느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난초를 기르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줬대. 사랑이 넘쳤구나. 사랑은 넘쳐도 좋은지 알았는데 사랑이 넘쳤어. 근데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은 넘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아들하고 딸하고 이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룻밤만 자.
이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실 분들도 많을 건데요. 그렇게 애들이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하룻밤 자 이게 바로 대결하면 안 돼요. 좀 나갔다 오시고 좀 시간도 좀 보시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 좀 저렴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비슷한 얘기. 자,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과목을 좋아해, 과목을 좋아해하고 한번 엮어봤어요. 아,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AI한테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프롬프트를 아주 짧게 써가지고 AI한테 나는 고1인데 진로 상담을 원해. 성격은 이래. 수학, 음악, 운동 이런 거 좋아할 때 이래 성격이. 보수는 많을수록 좋고 일은 쉬우면 좋겠어. 근데 입시 상담, 야 참체 세특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이게 지금 프롬프트가 명령어가 간단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걔들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물어보면요, 자세하게 대답해줘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악을 좋아하면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하면 보수도 이런데 추가로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음악 중에서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어 하고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쓰면 대답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수학, 운동 관련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창체 세특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악 관련해서는 창체는 이렇게 한번 엮어봐. 세특은 과목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한번 엮어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물어봐서 그렇지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쓰면 여기 굉장히 자세해져요. 만약에 그래 음악 산업에 관련해서 음악 관련 진로 탐색 중에서 음악 산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500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읽어봐요. 요새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읽어보고 아 이거 좀 요 대목 고쳐줘. 그래 하고 또 고쳐줘요. 요 대목은 좀 말이 안 돼. 함 이렇게 끝나게 해줘. 그럼 그렇구나. 또 그렇게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휴먼 타치를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하면 드디어 완성본이 나오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편집해야 돼.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관찰하고 어떤 학생인가 우리 아이가 그래서 고민하고 또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선생님들은 힘들어요. 다음에 수학 관련해서는 창체를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세특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니? 하고 AI한테 그냥 간단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이 뒤에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절대로 다 못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 못해요. 자, 특별한 전형과학과라고 설명을 드리면 예체능인데 비실기가 있어요. 실기를 안 해. 그냥 예체능인데도 음이체인데도 그냥 수시로 보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실기 실적. 야, 우리 아이가 신춘문예 소설에 당선됐어. 그런 게 실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기는 실기 실적하면 전국체전에 뭐 유도대회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체육 분야 말고 어학, 문학, 컴퓨터 이런 전형이 따로 있다는 것.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약학과라는 게 있어요. 계약학과는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이런 게 특별한 학과 전형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 전형이 2,0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너네는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잘하니까 그 대신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3년에서 5년 있어야 돼. 만약에 2년 하고 그만두면 다 토해내야 돼. 이런 게. 근데 굉장히 높아요, 입결이. 은치 한약수, 그 다음 이공계 특성화대학, 그 다음 첨단 계약. 이게 지금 현재 1.5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다음에 첨단학과, 그 다음에 사관학교. 오늘 사관학교 시험이에요. 오늘 요 육사회사 공사 국군간호학교 요 경찰대학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이공계 특성화대학 여기에 특별한 전형과 학과인데요. 자, 실기 실적 위주는요 뭐냐면 수상 실적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평가는 똑같이 근데 요건 또 많이 써요. 자소서도 쓰고요, 증명서 이런 거 면접도 하고 이런 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국제인재진영 전형의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뽑아요. 어학 특기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특기자 전형이구나. 자, 어학 예를 들면 이화여대는요 불어나 독어에 능통하다. 그럼 가는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여기 불어 불문학과 가면 요 면접을 불어로 하겠죠. 연대 있다가 자 국민대 뭐 다 어학 특기자예요. 어학 특기자 이런 거는 따로 뽑는다는 거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녀분들 중에 불어를 굉장히 잘한다 뽑는 거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어를 야사시니온고 일본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그게 어학 특기자예요. 어학 특기자. 다음에 문학 특기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에 당선됐대. 이런 데 보는 거지. 문해창작기 특기자잖아요. 그러면 실기 실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에요. 우리 아이가 시인인데 그건 안 돼요. 시인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있고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 국제인재 전형이라는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송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결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지방이라고. 근데 여기 언더우드 학과 아까 그랬잖아요. 특기자 전형 120명 뽑는다고. 요 110명이 면접이 40%인데요. 영어 면접. 영어로 구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100% 영어로 된대요. 그래서 이거 특기자 전형으로 새로 뽑고요. 이런데 뭐 방송 연예도 있고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이런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형도 있구나. 그 다음에 기업체 취업형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기업체 전형이잖아요. 여기 가면 SK 하이닉스에 취업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3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냥 봉사하는 건 아니죠. 월급 받으면서 다 하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높죠. 굉장히 입결이 높아요. 이런 특별한 기업체 취업청 계약학과 이런 학과도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양대 반도체학과 가면 SK 하이닉스다. 이런 데는요 삼성전자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서경대가 어디 있는데 알아요? 어디 있는지? 서경대 정릉이 있어요. 서경대 이름은 지방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정릉이 있어요. 근데 헤어 디자인 지금 여기 뒤에 무슨 말이야? 지금 뷰티 여기가 이런 게 특화된 데인데요. 여기 졸업하면 여기 가야 돼요. 서경대는 조금 특이한 데지만 이런 데도 있구나. 입결이 높아요. 서경대도요. 다음에 첨단학과. 올해 첨단학과가 이만큼 뽑아요. 첨단학과는 국가에서 지원을 무지하게 하는 학과예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학을
지난 정부에서는 막 잘랐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당분일에 처음 잘랐대요. 근데 이제 다시 복원시켰잖아요. 과학 첨단 분야는 국가에서 아마 굉장히 육성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학과이기 때문에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첨단학과 예를 들어줬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의치안약수 다음 그러니까 1.72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1.7이면 5등급제로는 1.2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지만 갈 수 있어. 저는 뭐 옛날에 저는 그 공부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사당 오락이란 말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신라시대도 어려웠어. 신라시대도 어려워. 역사책 배워보세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근데 나의 문제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옛날부터 힘들었어요. 대학 가기도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그래야지 아무나 가면 재미없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자제분들은 다 잘 됩니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에 사관학교. 사관학교, 지금 사관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뽑아요. 대학 자체 시험이 학력고사처럼 오지선다형으로 막 지금 막 시험 보고 있죠. 요 학교들, 경찰대학 빼고 요 학교들은 요 경찰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험 봐요. 근데 요 경찰대학 빼고 나머지 학교는 시험지가 똑같아요.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 신차검사 면접 체력 내신 이런 게 다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6개를 쓰는데 그 이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6개 말고 쓸 수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인공대 특성화대학, 경찰대학 이런 데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는 따로따로 뽑아요. 남자, 여자를 따로 뽑고 보세요. 자, 육사 보세요. 우선 선발 있고 종합 선발 이렇게 비교하면요. 우선 선발은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은 뭐냐면 아쉽게 탈락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너 할래? 해볼래? 또 해볼래? 해볼게요. 그럼 수능 점수 갖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 점수하고 다 같이 해서 종합선발 또 따로 뽑는데 잘 보세요. 인문 자연을 나누고 남자 여자를 나누잖아. 육사 330명. 육사는 지금 자퇴생이 많대요. 육사 지금 뉴스 안 보세요. 자퇴생이 많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저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자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자퇴생이 많다고 하는데 사관학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적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또 지방에 수재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수재들이 많이 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체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도 봐야 되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자소도 써야 되고 그래도 제복 좋아하는 학생들은 지원 많이 하죠. 공군사관학교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국군사관학교도 의외로 자녀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국군사관학교 가면 대위예요. 간호장교. 대위면 엄청난 겁니다. 군대 안 가보셨으면 모르죠. 대위면 하늘이죠. 자, 그 다음에 경찰대학은 좀 다르지만 얘네들은 뽑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뽑습니다. 마지막 최종으로. 나머지 사관학교하고 좀 다르지만 경찰대학. 자, 이공계 특성화대학. 지금 준비한 PPT 반도 안 했어.
시간은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도 빨리 합시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대전에 있죠.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그 다음에 나주의 켄테크.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포함은 되지만, 그 포항공대. 이렇게 해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인데요. 포항공대는 따로, 그거는 6개 수시에 들어가요.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서울공대랑 똑같이 수시에 들어가는데 요 5개는요 수시 6개 쓰고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요 씁니다. 서울공대 쓰고 연대 고대 공대 쓰는 애들이 요 써요. 근데 여기 점수가 더 높아요. 여기 점수가 높은데 하여튼 이런 뭐 더 설명 안 해도 카이스트 너무 뭐 대전이니까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제일 많이 뽑아요. 한 800명 뽑죠. 근데 서울대나 연고대로 비교하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0명 뽑고, 그 다음에 켄테크, 나주는 에너지만 특화된 데죠. 옛날에 한전공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켄테크는 에너지공학으로 특화되고 나머지는 다 학사 과정이에요. 학사 과정.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간단히 한번 이런 특별한 학과도 있더라는 거. 야, 이건 향후 전망과는 관계 없어요. 그다음에 4년제 아니고 전문대도 있어. 근데 특별한 학과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식품 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여기 보세요. 르꼬르동블루 발음도 어려워. 르꼬르동블루 외식 경영도 수명역에 있어.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 특별한 학과들, 모바일 게임, 뭐 별과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종 격투기 전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플로리스트, 그다음에 아까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색깔도 있었는데, 이거 컬러리스트 전공 이런 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리스트 전공은 내가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봤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색깔만 공부하는 데예요. 색깔. 우리 집에 색깔이 얼마나 많아. 그 색깔에 특화된 뭐 전문대지만 이런 학과도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북방 탕야학과 이런 데도 있고요. 이 박승철 해학과는 이 박승철 헤어샵이 우리나라에 한 250개 있대요. 250개. 서울에 논현동에도 있고 그래요. 여기 졸업하면 그리 가는 거죠. 무조건 인구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구론. 멜더스의 인구론 말고요. 인문계의 구하는 논이다. 왜 인구론이야? 얼마나 참 슬픈 얘기예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왔어요. 뭐 할까요? 하물며 좀 지방에 있는 국어국문과 나왔어요. 인구론이요. 그래서 그 강남대학교는 국문과 없애야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 국문과 교수들이 면접 학점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은 뭘 보는지 알아요? 진짜 물어봤어요. 편집해. 물어보니까요. 이놈이 계속 다닐 놈인지, 요 반수에서 빠질 놈인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 반수에서 빠질 거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바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근데 좀 돌려서 우리 학교에 오면 부전공 제도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부전공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공무과에 들어오면 경영이나 경제 쪽에 부전공을 해서 얘 빠지겠구나. 그렇대요. 실제로 어려워. 거기 나와서 헤매는 게 박승철 대학과 가서 70 먹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만한 곳이다. 여기서 특색. 여기서 100개만 소개하면
숙명여대 요 학과는 외식업체 기관에서 일을 하겠구나.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데도 일을 한대요. 법무법인에도 일을 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혹시 군사 관련 무기체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데 한번 물어보면 하는데 개설대학은 이런 데 개설이 돼 있구나. 얘네들은 졸업하면 일이 가겠죠. 방위산업체 같은 데 가는 거죠. 이런 특별한 학과들도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제가 미래사회 놓고 이렇게 딱 물음표를 한 이유는 미래사회 아니지 않나? 지금 이렇지 않나? 그래서 미래사회 아닐 것 같아. 현재 사회. 자, 초고령 지금 진행되잖아. 아까 대전역에서 내리니까 90%는 할매할배야. 서울 전철역이에요. 전철 타보세요. 긴 칸에 양쪽에 노인석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인 가구. 지금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1인 가구. 60대가 제일 많고 젊은 애들도 많고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예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이 지금 다문화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반려동물. 반려인 1200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강아지? 아까 내가 심심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쳐봤어요. 채찍피트한테 물어봤어요. 몇 마리? 하니까 600만 마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60만 마리. 걔네들이 어떻게 알지? 잘 알아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미래사회가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 저는 국문과 출신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요. 국문과가 있었고 옆에 중문과, 로문과, 동문과 다 있었어요. 중문과는요.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갔어요. 남학생들은요. 대학 4년이죠. 우리 때는 군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졸업하면 7년이에요. 졸업을 할 때 됐는데 국문과 애들은 전부 도서관 그 휴게실에 당황했어요. 어디 갔니? 뭐 놓니? 중문과 애들 한 명도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걔네들 다 취업했어. 왜요? 북방 정책. 중국하고 수교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7년, 지금은 1년이 10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이게 아까 뭐 투잡수, 수리잡수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사회가 바뀌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자 미래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참고로 한번 제가 이런 걸 만들어봤어요.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 하는데 어떤 대통령 주자한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300억? 677억. 이게 677조 이게 우리나라의 예산입니다. 300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몰라요? 첫 번째 이니셜이 H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해봤냐면 프로야구 산업이 2조 정도 된대요. 프로야구 산업 우리나라 규모가. 근데 자녀분들 게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게임 산업에서 프로야구 10배가 프로야구 산업의 10배가 25조 정도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하면 장면이지. 규모가 큰 게임 산업에 너 종사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장려해야지. 이걸 외수처럼 지내면 안 돼요. 게임도 산업이 이렇게 커요. 아니 e스포츠 아니라 내가 게임하면 우리 애들이 무식한 게임이 뭐야? e스포츠 스포츠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이건 게임 산업이 이렇게 크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산업, 이거 한번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빠진 게 이제 이거예요. 과학기술이 너무 커서 뺐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전체 예산의 2배 정도 됩니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 이따가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 보세요. 1인 미디어 산업 7조. 그러니까 자녀분들 유튜브 한다고 어떻게 해요? 장난이지. 아니 프로야구 산업보다 3배, 4배 이렇게 규모가 큰데 유튜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커피도 굉장히 큰데 이런 것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사는 거죠. 아까 박순철 헤어학과 들어가서 뷰티 산업도 이렇게 큰데 너무 서울대 하지 마시고 서울대 가서는 가고 못 가게는 막지 마세요. 서울대 가서는 가고. 근데 요번에 경험해봤잖아요. 서울법대 경험해봤잖아요. 서울법대 가려면요 1.0으로 깔아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경험해보셨죠? 다 서울법대죠. 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AI가 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AI 산업도. 자, 과학기술 기반 산업, 이걸 얘기하죠. 과학기술 기반 산업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첨단학과고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첨단식 이런 것들을 과학 기반 기술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500조 정도의 우리나라 예산의 2배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어떤 직업을,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 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아까 요 얘기 잠깐 했죠. 여기 가면요, 제가 많은 자료인데 요거는 특별히 하나 따왔어요. 미래 사회에 유망한 일자리를 제가 한 20개를 한번 제가 고민했겠어요. 인공지능한테 여러 군데 물어보고 한 8군데 물어보고서 종합하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로봇 공학자 예를 들면 직업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 권장 과목은 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서는 뭔지, 그 다음에 개설대학은 어디 있는지, 학생부 창체, 설득 접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길죠.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이거 20개나. 그러니까 혹시 난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창체 세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설학과는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시라. 자연계에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크게 수학, 과학을 잘 못하거나 수학, 과학에 흥미가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수학, 과학이 절대적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도 다 마찬가지.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 서울대 10개 프로젝트 뭐 한다며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한 50년 걸리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하여튼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살려보자. 지방 죽이지 말고. 대전은 수도권이죠. 어떻게 되나? 대도시 아니야. 지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요 지거국도 고려해보자. 왜? 살린다니까. 서울대 10개 프로젝트 한대잖아요. 충남대도 서울대 만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봅시다. 자, 미래사회 트렌드에서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예를 들면 초고령 사회 영역은 이런 영역이고 관련 학과는 이런 관련 학과가 있고 생기부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을 쭉 써놨어. 전부 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나는 뭐 AI나 IoT 사물 인터넷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이런 관련 학과는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기부는 이런 정도로 프롬프트 작성해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드려야 돼. 시간이 지금 다 갔거든요. 이제 1, 2분 안에 끝낼게요. 자, 요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돼야지만 들어갔다. 지금 현재죠. 이건 5등 국제로 하면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죠. 다음에 계열 가이드 중에서 인문 계열은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선호해요. 자연 계열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간호학과 가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뽑는 인원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학과들. 자, 인문계열 가는 학생들 중에서 왜 인문계를 가니? 하면 로스쿨 갈래요. 그 다음에 공채준비, 방송국, 언론사, 공채준비, 기자. 이게 국어영어 너무 상식이 2차시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 대학 가보세요. 인문계 대학 가보세요. 전부 다 도서관에 이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거대한 무슨 그 학원처럼 막 자기들이 모여서 공부하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언어문학 계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쭉 써놓고,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고,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전공 자율선택, 무전공,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자율전공으로 해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다 가는 대학이고, 이거는 대학마다 달라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통합 모집해서, 그 다음에 계열이나 단과대를 지정해서 그 다음에 가는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제가 또 모를까 봐서 또 자세히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뽑냐면, 이게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요 정도, 전국 대학은 아니고 요것만 해보니까 이렇게 뽑더라. 그리고 교육부에서 더 많이 뽑겠다 앞으로. 그 다음에 올해 뽑는 인원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45% 정도가 자율전공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고 불리하냐. 전공을 사실 요새 별로 인기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대학 들어가서 또 공부해요. 왜 전공 찾으려면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앞으로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것만 찍어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보내주시면 제가 다 잘해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달려와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앞으로에 전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걔가 이런 이제 입시 환경을 접하게 될 텐데, 당황스러운 건 저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지도 않았고, 대학의 전공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때도 전공 세부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인 건지, 아니면 만약에 얘가 되게 공부를 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없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걸 보면서 되네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애를 지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초등학교 5학년요? 네. 지금 여기 나오신 거 보면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조금만 관심 있어서 아까 그 어디 가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서핑해 보시고 하면 별거 아니구나. 잘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실 겁니다. 네. 또 지금 네. 컴퓨터공학과가 네. 좀 관심이 있는데 네. AI가 너무 발전해서 네. 전망이 없다. 아직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첨단학과나 이런 첨단 쪽의 베이스는 컴퓨터입니다. 베이스 학과가.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모든 첨단 계열은 다 컴퓨터 공학과하고 연결이 되니까 AI가 발전되면 될수록 컴퓨터 공학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베이스 학과입니다. 컴퓨터 학과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컴공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결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